안녕하세요. 10월달 마지막 거래주의 첫날인 월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원래는 좀 더 갔어야 맞는 시장인데 나스닥의 야간 선물장이 빠지고, 물론 그 영향이 이제 아시아 시장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은 오랜만에 홍콩 시장을 잠깐 얘기하면,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고 상해도 오늘 크게 흔들렸고요. 보시면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은 뭐 전저점 깬 지 오래됐죠. 항생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시장에 양존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분위기는 좋았지만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거의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나스닥도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다가 아침엔 홍콩 시장이 3분기 GDP 내보내고 나서부터 더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약간 뭐 살짝 반등 주지만 이건 무의미하고요. 홍콩이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보시면 커지는 시진핑 3기 체제 불안감에 홍콩 증시 와르르, 20기 중앙위원 1차 전체회의, 일면 뭐 20차 당대를 해서 3년임을 확정 지었죠. 그러고 나서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고 견제 세력을 모두 퇴출시킨 뒤 시 주석이 강력한 1인 체제 등의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됐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심리를 위축시켜서 불확실하다. 시장은 시주적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선출되면서 시장 친화적이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덧붙이면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홍콩 증시가 사실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것도 부담 요인이에요. 지금 빠지는 이유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독재자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고, 경제통이었던 리커창 총리도 내보내고 뭔가 이제 조짐이 안 좋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홍콩 쪽 ELS 하신 분들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번 맨날 있는 일이라 그 ELS 녹인 구간에 들어가지고 원금 손실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항상 반복돼요, 보면. 그거 관련해서 중국 시장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은 귀중모태주 보면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30조 되고 귀중모태주가 350조에 70조 되는데 8%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그게 보시면 은행 관련주들, 오늘 은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홍콩이랑 이쪽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텐센트 마이너스 10% 빠졌죠. 징동닷컴 마이너스 12% 빠졌죠. 여기도 보면 중국공상은행, 항생, 은행 관련주도 굉장히 빠졌고, 여기 보시면 비아디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샤오미 마이너스 8% 유폭합니다. 오늘 홍콩 시장이 난리 난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영향을 줬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게 나스닥 선물까지 건드려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어도 플러스 100포인트에서 보합까지 갈 정도의 위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쭉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홍콩 시장만 아니면 오늘 조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차라리 이렇게 윗꼬리 안 달고 또 양봉 달았으면 쓸데없이 누구나 이익을 보는 구간에 들어가서 오늘 산 분들은요, 또 매물 압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윗꼬리 나온 게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말고 다른 쪽에서 좋은 걸 보면요,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은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윗꼬리 달고 지금 운봉이 출현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는 건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스러운 거고, 달러 인덱스를 봐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윗꼬리 단 큰 운봉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쌍봉이죠. 지금 거래도 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 달러 인덱스가 부러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좋은 일이라도 있어야죠. 홍콩 시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무래도 홍콩 시장 때문에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보면 대만도 보고 니케이를 보면 우리가 가장 강했습니다. 우리만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매물 압박을 좀 받았지만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캔들이고, 대만이나 니케이 보면 운봉입니다. 버티질 못한 거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그 강한 이면에는 보시면 수급이 오랜만에 양매수가 잡혔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각각 외국인은 1000억 이상 샀고요. 기관은 3000억 이상 샀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제가 보니까 공매도 쇼커버 나온 건데 그렇다고 많이 나왔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매물은 제가 봤을 땐 금요일날 PC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 먼저 패대기 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내일부터 있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즈들의 이제 실적 릴레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질 것 같고요. 생방송에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 27일 애플 실적 발표 목요일날 있는데 이게 뭐 피크일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컬러가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다. 물론 다음 달에 FOMC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달 마감까지 봤을 땐 애플과 PC 물가지수 그게 남은 것 같다. 제일 큰 게 그렇게 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양 시장 모두 좀 강했습니다. 전 종목에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수준까지는 오른 것 같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올 초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칼라가 나오려면요. 지금의 흐름이 전혀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기 위한 흐름이 아직은 전혀 안 나왔다. 전혀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종목들에서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섹터 중에 가장 강했는데 이거는 저번 주에 미국 시장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쓸데없는 이유들로 그것들이 밀려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았었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 특히 장비주 관련해서 그 휴대폰 부품 관련주보다는 장비 쪽이 오늘 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테마는 테마대로 나름 움직였고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세타2 엔진 충당금 문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또 공매도를 들어갔어요, 여기에. 일회성이 아니라 이 충당금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오늘 1년 동안 의미가 있었던 자리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이거는 실망매물 던진 게 아니라 공매도 친 거예요, 무조건. 조금 버텨줬던 현대차에서 그나마 장이 좋았으니까 이렇지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현대차까지 이랬으면 장이 박살났을 겁니다. 그게 아닌 게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 딱히 시장에서 살 거는 보이지 않아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현금 보유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금시장 불안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문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넣는다고 하고요.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가 있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라 뭐 건너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원전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피소됐다. 자, 그럼 피소됐으니까 안 좋은 거죠.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장 마감 때 원전주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란드 대통령 오른팔 사신 부총리 방한 원전 채우 담판. 여기 보시면 야책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신규 원전 사업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 이어 한국을 찾으며 두 개의 원전 사업을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좀 전에 웨스팅하우스에 피소당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두 개의 원전 사업이 있는데 하나씩 나눠 가져라. 서로 피소하고 문제 삼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막판에 원전주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막판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보면 이제 보성파워텍 이런 뭐 한신기계 이런 애들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좋다면 체코 얘기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가 한번 한 템포 더 눌렀다가 올라갈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그나마 조금 시장에 대한 주로 너무 많이 내려갔잖아요, 사실 반도체 관련주. 지금 아무거나 둘러봐도요,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깨진 저점보다 한참 아래죠. 테크잉도 마찬가지고, 이스페타시스, 원익 IPS, PSK, 심텍,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런 애들 정말 많이 내려간 거예요. 이쪽에서 조금 훈풍이 불어야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2차 전지, 제일 겁나는 게 제가 2차 전지인 거예요,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안 빠졌어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크게 안 빠졌거든요, 버텨서. 그나마 실적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소리 나오면 시장은 또다시 폭풍 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리고, 현대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빠진 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번 한 주는 뭐 이슈들이 몇 개 있지만 요새 로봇주가 안 갔어요, 상당히. 로봇주가 안 갔기 때문에 로봇주도 봐야 되고 원전주도 봐야 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시장 오늘 윗골이란 거는 순전히 홍콩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을 건드려 놨고, 나스닥이 건드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자체적인 호재로 저는 뭐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다시 돌릴 거라 봅니다. 이게 이제 빅테크 실적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더해주면 또다시 시장은 급반등할 겁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공산주의, 더 심한 공산주의로 가서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는 거라면, 저는 차라리, 사실 후진타오가 이번에 쫓겨난 영상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진타오는 그래도 나름 주변 국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시진핑이 독재로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렇게 독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똥줄 뭉치고 외골수적으로 가야 우리가 더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기술을 더 많이 세상에 전파해서 기업들 실적도 날 수 있고 더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년에는 좀 그런 한 해가 더 됐으면 좋겠고, 중국은 그냥 스스로 고립이 돼서 조금 지금보다 더 망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길게 볼 때는 난 것 같다. 다른 특이한 건 없고요. 한 주 동안, 전 적어도 이번 주 한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월, 화, 수 이때까지는 시장을 조금 우리가 기대해보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